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빵빵 5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요, 얼마 전까지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는데 그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갈 거라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나 죽어도 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답니다. 이야기 좀, 청와대 사람들 거짓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지난번에 조선일보인가요? 어디서 기사를 내 이야기를 봤어요. 보고 또 판사가 막 갈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이제 법무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에 현재 검사 출신들이 갔었습니다. 갈 때는 이제 사표를 내고 가지요. 사표를 내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판사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개 이제 법무비서관 자리는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들, 좀 오랫동안 변호사했던 분들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이제 직전이죠. 직전 김형현이라는 판사분은 법무비서관 갈 때 사표 내고 이틀 만에, 판사하다 이틀 만에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언론기관에서 야, 그 사람 곧 사표 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 간다더라 하니까는 난 죽어도 안 간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번에 3개월 만에 신분 세탁하고 저기 어느 법률사무소에 변호사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워낙 법정이 많기 때문에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몇 기인가요? 글쎄요, 나이는 뭐 52세로 나오더라고요. 네.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알면 제가 아는 사람인지 얼굴을 많이 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요, 저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가요? 간사 출신이랍니다. 아, 네. 앞에 현재 김형현 바로 직전 이 법무비서관도 간사 출신이랍니다.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 정권은요 무슨 이익공동체 같아요. 네. 네. 솔직히 저 이 사람들이 무슨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냥 단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네. 새로운 질서라는 미명하에 네. 자기들이 다 해먹자 이건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기존의 어떤 자기들이 갖지 못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 찬 이런 거 아니었나. 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가치는 뭐냐? 그럼 뭐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라고 하면 가면 안 되지, 그죠? 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 아니죠. 전혀 민주적이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하고 좀 거리가 멀죠. 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이런 네. 우리 헌법적 가치로 네. 보자면 삼권 분립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따른 소신의 어떤 발로라고 보기엔 너무 비굴하잖아요. 이거 하는 행동들이, 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오로지 나의 권력, 우리의 이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요, 이 도대체 이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고 뭐고 나발이고 말이죠. 정말 심각하다. 네. 자기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뭐 어떤 그 헌법적 가치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반하는 굉장히 속물적인 집단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영식 이번에 비서관 된 이 전직 부장판사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인권법 연구의 그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이제 1월달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양반이 곧 이제 사표 내고 청와대 간다고 했더니 기사 보도의 원칙을 쳐버린 오보였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지지자들이 댓글 달았나 봅니다. 댓글을. 그러면서는 저렇게 왜 보수 신문에서 보도한 그에 대해서 따라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했답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지금 뭐 어디로 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네. 옛날에 뭐 막 입에 막 정말 거품 물고 막 얘기하던 사람들.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갔나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뭐 청와대 옛날에 그 왜 김태우 수사관 건 나왔을 때도 옛날 같았으면 막 참여연대 이런 데서 난리 쳤을 텐데 그렇죠.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참여연대 이런 데 다 뭐 합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죠. 다. 그리고 사실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이런 데들이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그러니까 꼭 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류의 판사들이 사법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상권 분립 얼마나 그렇죠. 외쳤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자기들이 이러고 있으면서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내로남불이 아니고요. 이 정도면 이거는 거의 다중인격자들이에요. 네. 다중인격자. 네. 네. 뭐 이현주 의원님 대통령하면 좋겠다. 에이 이시스님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머신유님 적폐라고 규정하고 적폐가 될 때까지 조사하고 죽이는 살인 정권. 적폐가 될 때까지 조사하고 죽이.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라. 잘못을 했으면 잘못할 만큼만 벌을 받아야지. 다 죽이는 살인 정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됐습니까? 저는 진짜 네, 벌써 조사해 네. 주셨는데요. 사시 40에 연수원 30개라고 딱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 후배네요. 네. 네. 아유 참, 네, 참. 네. 하여튼 뭐 네. 지금 보면 제가 문재인 정권의 최대 그러니까 네. 이 좌우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그냥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은 뭐냐? 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제 좌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경제 네. 정책, 네. 북한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좌파들은 딴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것은 좌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큰 죄과인 거죠.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요. 이제 앞으로는요. 저는 국민들도 재판 받을 때마다 지금 저 판사가 어느 그렇죠. 라인이냐, 그렇죠. 응? 네. 내가 혹시 어떻게 네. 처신을 해야 이 판결에서 네, 그러니까요. 유리하게 같은 네. 편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편이 다르면 말이죠. 예를 네. 들면 민주당 당원이야, 응? 그러면 만약에 저 사람 보니까 보수야. 그러면 바꿔주세요. 만약 거꾸로 한국당 당원이야. 그러면 딱 보니까 저거는 좀 약간 좌파야. 바꿔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네. 이제 막 난리칠 거야. 그렇죠. 나를 탄압한 거야.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책 탄압이다. 이렇게 네. 생각. 실제 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는 네,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짓. 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어떤 이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저는 네. 다 떠나가지고 네. 역사 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 맨날 민주당에서 보면 어떠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사람이 보면 겉으로 보면 이렇게 선량해 보여요. 겉으로 이렇게 네. 언뜻 보면. 네.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시선이나 이런 게 그렇게 선량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분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집권세에 거의 다 그렇지만 네. 이분은 기성 질서는 다 악이다. 이런 네.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은 악이다.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는 악이다. 음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들은 다 악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이에요. 선. 그래서 네.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선이다. 음흠. 그러니까 굉장히요 혁명론적 그 가치관을 네. 사관이랄까요. 예. 그런 걸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혁명론적 사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그에 다 그래. 그래서 이 경제 면에서도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주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재벌과 대기업을 뒤집어 엎는 것이 네. 선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요 질서라는 건 저는 약간은 이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만 보수주의라는 게 꼭 완전히 옛날 거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게 과연 좋은 네. 거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과거 질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듣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그 멋있어 보이지만 네. 실제 그런 게 일어나면 완전히 피바람이 불어요. 피바람이 네, 불고 네. 우리 서양 역사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이 피바람이 불면서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돼요? 네. 사실 프랑스 혁명만 우리는 잘 알죠. 네. 워낙 영화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혁명 이후의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나폴레옹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동과 반동을 반복하면서 프랑스 잘 아시죠? 네, 제가 불문과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정말 처참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별로 발전을 못해요. 그 과정에서. 네. 그래서 한동안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사실은 그 절대왕권까지 굉장한 어떤 부를 구가했던 프랑스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쿠데타, 나폴레옹의 쿠데타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영국의 명예혁명이 보면 좀 지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변화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비슷한 시기였지만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까지 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멋있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영국식의 명예혁명이 훨씬 더 그 나라의 어떤 역사 발전 또는 그렇죠. 이제 네, 국민들의 현실적으로. 먹고 네. 사는 문제라든가 네. 국민들의 어떤 민생 문제로 봤을 때는 훨씬 네. 낫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이 과거의 산업화 세력이 YS 세력과 타협을 하면서 6.29 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세력의 요구를 받아서 6.25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YS 세력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일종의 명예혁명적 성격이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때 이렇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명예혁명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좀 노선과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과거의 산업화대로 인정하고 민주화대로 또 인정하면서 좀 이렇게 변화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 네. 정리하는 과정이 좀 부실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그게 지금 보수의 어떤 위기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여하튼 간에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독재 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과거의 역사의 어떤 독재 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시대 산업화대로 굉장히 위대한 것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굉장히 현명하게 네. 민주화 세력과 타협을 해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 가져도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혁명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 전에 프랑스는 유럽의 국부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많은 강대국 중에 하나, 유럽의 강국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한 것이죠. 물론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했지만 우리는 촛불혁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마크롱이 어떤 느낌 받았겠어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은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럼요. 시민 사회를 이루는데 역사의 한 하나의 변곡점이었죠. 그렇죠. 네, 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됐지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촛불혁명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게 어떤 체제 변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오히려 이게 반동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체제가 더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 한물간 사회주의. 네. 서양에서는 이미 다 한물간, 그죠? 네. 한물간 이미 다 몰락했잖아요, 네. 사회주의가. 그런데 그걸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걸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촛불이 과연 그랬냐. 어떤 누구가 솔직히 그 당시 촛불의 어떤 이슈 중에서 사회주의적인 얘기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북한에 대한 얘기 있었어요? 없었죠. 하나도 예,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촛불은 그냥 굳이 이제 거기에 대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보자면 그때 국민들의 민심은 뭐였냐? 그냥 공정한 사회. 뭐 이런 얘기들. 네. 근데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무슨 평등하게 다 똑같이 해라. 이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페어니스를 말하는 거. 그냥 기회를 다양하게 네. 주고 그리고 경쟁을 촉진시키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권화된 것들에 대한 거부였지. 무슨 평등이나 기계적 평등이나 어떤 사회주의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집권 세력이 이것을 자기들 입장으로 완전히 네. 악용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솔직히 이래요. 그때 촛불 집회 나갔던 사람들
한테 네.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네. 그때 민노총이나 일부 이제 아주 그 문제 있는 세력들 말고 그냥 저기 순진하게 나갔던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촛불 들고 나왔던 당신들의 그런 순진한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이 정권을 당신들이 심판하는 데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촛불 혁명이라 하지만 그건 이제 상당히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본래 혁명이라면 체제를 비헌정 질서에 의해서 전복한 건데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헌정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혁명적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적폐로 몰아서 혁명 정부처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촛불혁명에 자기들 촛불혁명의 후계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 촛불혁명을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했다 칩시다. 치면은 그럼 대통령 선거 때 왜 본인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31%밖에 지지 못 받았어요. 대통령에서 31% 대한민국 국민들 10명 가운데서 3명밖에 지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서는 41%밖에 지지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후보들이 합쳤더라면 대통령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세 후보 합쳤더라면 후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모든 걸 자기들 다 이어받는 것 했던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본인이 30% 지지를 가지고 촛불혁명을 뭐 계승하고 국가를 엎어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건을 갖다가 자기 위주로 갖다 붙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네, 진짜 이렇게 보면요. 그 뭐죠? 5.18 엊그제 5.18 있었죠. 5.18하고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때 김대중 내란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5.18 꼭 김대중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광주 시민들이 한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놓고는 또 자기들이 뭐라고 그걸 독점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정치 세력이 다르면 오지도 말아라고 막 문전박대하고 진짜 광주 시민들이나 혹은 그 당시에 혹시 만약 희생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지하에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니들이 뭔데 민주주의 정신을 이렇게 왜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때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안 됐어요. 유가족도 안 됐고 한데 이거를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갖고 자기들이 독점하고 나머지 국민들 자기들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치 세월호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반은 세월호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럼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야, 그래서 이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민노총을 비롯해서 일부가 말이죠. 왜곡해가지고 막 이걸 마치 무슨 혁명이라는 좀 체제 변혁 세력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나머지 국민들은 마치 붕 떠버리는 그죠? 마치 무슨 뭐 민심에 반하는 이상한 그 적폐 세력인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5.18 그다음에 뭐 세월호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사건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양면성을 또 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야지 또 이제 자칫 막 너무 열받다 보면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또 폄하하거나 하는 또 실수를 또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5.18도 이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이제 역사의 평가. 그리고 현재 많은 팩트에 관한 건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생각 때문에 5.18 자체가 훼손되고 폄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